지금부터 정치 풍자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혼인연이란 유튜브 채널에서 성창경 TV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전한길 대표와 김현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걸 두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 쇼츠를 통해 실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한길 대표와 김현태 후보가 온 걸 알면서도 외면했다면 지지까지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원 유세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보다 김현태 후보가 더 값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누가 봐도 반국가 세력들 빵셔틀이나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국민이라면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마두로가 체포되고 어땠습니까? 베네수엘라의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당연히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보수 지도자로 될 줄 알았지만 마두로와 도찐개찐인 부통령 로드리게스가 현재까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 이번 체제 전쟁은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보다 더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미국 대선에서 당연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했던 펜실베니아주 버털런가요? 거기서 유세 도중 총알이 귓볼을 스쳐가는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당함,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사면 초과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밀감이 없었다고 전해졌던 일론 머스크가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페이팔 보수연대에 속한다고 알려진 벤스를 부통령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천재적인 선거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와 그와 결탁된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걸 던졌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되었고 이란의 하메네이가 제거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지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려 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취했던 결과를 보세요. 마차도가 물론 오랜 기간 베네수엘라의 독재 세력과 맞서 투쟁했고 그의 영향력이 베네수엘라 내에서 상당하다는 걸 압니다. 반트럼프 대통령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할 노벨 평화상을 마차도가 받아서 열받아서 그랬다고 뻥을 칩니다. 그리고 마차도가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편협된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마차도가 인기는 있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 권력을 장악할 만한 세력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한다면 마차도가 혼란 정국을 수습할 만한 정치 세력화되지 못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걸 걱정하지는 않으셨을까요? 반국가 세력이 붕괴돼도 보수 정권의 세력이 미미하다면 대한민국의 혼란은 가중될 겁니다. 그렇다면 반국가 세력들의 일부는 제거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반국가 세력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뿌리내려 그 기반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제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절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국보수의 일면을 보세요. 버겁게 각자 도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얼마 전 영국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보수당의 틀을 깨고 보수당보다 더 강한 리폼 UK가 선거를 독식했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의 정당이 선거판을 휩쓴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애국보수가 의혹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아래서는 영국의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들이 붕괴되었을 때 그나마 보수가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명찰을 달고 반국가 세력 빵셔틀을 하는 정당이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힘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이런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선거 유세를 돕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유세 현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서 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한길 대표와 김현태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 쇼츠에서도 말했지만 선거의 승부에 연연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노력한다면 애국보수는 그걸 가슴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두 사람의 앞에 펼쳐질 겁니다. 어차피 이름도 알고 싶지 않은 국민의힘 개항을 후보와 단일화는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 누차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길 대표와 김현태 후보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하나는 너무 순수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반국가 세력들은 가질 수 없는 절대 강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운동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치와 연계된다면 순수함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현태 후보를 보면 처음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에 전 저런자가 무슨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장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후보의 그 뒤에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참 순수한 사람이었구나란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자주 진정성 있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개인 김현태의 순수함으로 담아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 전국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한다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었으니 잘할 겁니다. 저도 예비역 육군하사입니다. 그렇다고 직업 군인은 아닙니다. 내가 군 생활할 때에는 상병 때 하사관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전쟁터에선 소대장이 죽을 줄 알면서도 상부의 명령에 따라 소대원을 이끌고 적진에 돌격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대장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다면 소대원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죽을 줄 알지만 당당하고 결기에 찬 소대장을 보면서 소대원이 죽기를 각오하고 돌격 앞으로 한다면 불리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김현태 후보는 당당해야 하고 표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민은 김현태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동기가 되었던 유튜브 채널은 생각을 바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저도 김현태 후보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유세 현장을 따라다녔던 김현태 후보와 함께하지 못했을까를 다시 한번 곱씹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태 후보를 위해 부정선거에 아이콘 모스탄 대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